자, 재판에서 지난 금요일 이재명 지분을 언급한 나무, 검찰은 사실 확인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대장동의 그 땅들을 판 돈을 가지고 만드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4,040억. 자, 이 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분 등이 쭉 있는데 거기서 이재명의 지분이 있었다. 천하동인 1호와 김만배의 지분이 이재명이 주로 있고 김만배는 12.5, 이재명은 그러면 전체가 반쯤 됐으니까 37.5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지요. 자,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고 있다고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남욱의 지난 금요일 날 발언이 결정적인데 사실은 남욱 발언 전에 목요일 날 검찰이 유동규 등에게 이 천하동인 1호 지분이 네 거냐 이재명 거냐라고 물었던 걸로 보여요. 자, 그래서 남욱이 이제 완전히 지분 문제에서 이재명 지분이 김만배 지분으로 가장되어서 있었다. 그리고 김만배의 지분의 다수는 이재명 거고 김만배는 지입으로 12.5%밖에 안 된다. 남욱이 정영학에게 재판에서 너도 그런 거를 들었지 않느냐 하니 정영학은 잡아댔어요. 정영학은 철저히 이 사건 초창기부터 문재인 검찰, 이재명을 옹호해주는 문재인 검찰 편에서 녹취록이 짜깁기 된 채 충실하게 이 사건을 하수인들의 어떤 돈 문제로 마무리 짓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실을 숨긴 검찰에 대해서도 전부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 변호사는 이재명 측을 직접 특정하지는 않았지만은 해당 발언은 이재명의 지분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보통주처럼 해서 있던 화천대유 1% 그리고 천화동이 1호에서 7호까지가 지금 SK정권에 특정 금전 신탁하는 방식으로 6%를 보유해서 실제 주인을 알지 못하도록 해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이 소유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가져있던 것, 또 금융기관이 40% 가져갔던 우선주라는 것은 그냥 전체에서 수익 일부를 가지고 돈만 받고 떨어지는 그야말로 껍데기들이었고 진짜 알짜배기 돈은 보통주로 위장해 놓은 7% 안에 다 있어서 이들이 다 나눠 먹었죠. 그래서 그들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에 대해서는 소유자 지분 비율, 투자 금액, 회수 금액 등이 다 적혀 있었는데 이 천화동인 1호만 유독이 지분 외에는 소유자 투자 금액, 반환 금액 기재가 없었던 것을 남욱이 강조했고 정영학은 여기에 잘 모르겠다면서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갖고 있어서 기재를 안 했던 걸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둘러댔지요. 자, 그래서 기재하지 않고 놔뒀던 것. 그래서 이한승이라는 초기 바지 사장했던 사람 내지 이하영 보좌관 이름으로 있던 이 지분이 그야말로 지금 이재명 거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하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로 김만배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어서 김만배 거다라고 분류하는데 경찰은 김만배는 천하동인 1호를 운영하며 동생 등에게 허위급여까지 지급했다라는 혐의를 적용을 했죠. 그런데 김만배가 정영학, 유동규 등에게 천하동인 1호는 내게 아니라는 것은 다 안다고 말을 했죠. 김만배도 곤란했겠지요. 남욱은 이 사업에 묻어놓은 과거부터 이 사업을 한다고
얽혀 있는 자기의 돈이나 지분 등이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었을 거고 정영학도 그렇게 묻어왔고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낙하산으로 회장님이 된 김만배가 왜 저렇게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가 하는 게 남욱 정영학도 또 유동규나 김용이나 정진상 같은 이재명 측근들도 똑같은 이 의문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가끔 술 먹거나 시간이 나면 그건 내게 아니고 그분 거다라는 말을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 그래서 법정에 나온 날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작년부터 이미 나왔던 의혹인데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다시 전개되어 조사 중에 있다고 하면서 최근에는 남욱과 정영학을 대질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대충 이걸 마무리하고 넘어가다가는 그야말로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경고를 제가 분명히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누구냐고 판단하는 여부에 따라 파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수사 3부가 함께 꾸린 대장동 수사팀 일부를 천화동인 1호 소유주를 파악하는 작업에 투입한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특히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 그리고 또 지난 28일 정인호로 신문을 받았던 정약 경영사 이 둘 간에 남이 정에게 물었던 김만배가 2015년에 남욱은 25%, 김만배는 12.5%라고 했만 나머지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해왔던 작년 8월 달에 이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에 저렇게 소수에게 저 사업을 전폭적으로 밀어줄 때 이재명이 지가 한 1100만 원의 노동자들에게 분양하겠다라는 아파트가 시세보다 더 비싸게 분양된 부분에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이재명의 지분이 있을 거고 이재명이라고 이름 올려놔서 그 지분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분톤이 오가고 또 거기에 여러 비밀을 아는 이재명 측근들이 뜯어먹은 걸 가지고 그것이 이재명 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검찰 수사가 허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사 남씨 법정 발언이 나온 이상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비롯해 대장동 사업 지분 전반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수사 초기에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의 대주주는 김만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관계사가 민간 사업자들이 소유주인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인데 지금까지 천화동인 1호 소유주는 화천대유로만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대방동 개발이 이제 조선일보가 이야기한 것은 5,900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5,900억 중 순이익이란 뜻이겠죠. 저도 한 6천억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 몫인 4,040억의 약 30%를 천화동인 1호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작년 10월에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그분 것이라고 말을 한 이후 계속 실주인이 누구냐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당연히 이재명 또는 유동규를 거다는데 유동규 거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유동규는 이 일의 일종의 마름에 불과합니다. 김만배도 마름이에요. 자, 그래서 지주는 이재명이 아니고는 해석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만배가 유동규가 지보다 나이가 어리고 말도 나 했을 건데 김만배는 유동규를 우습게 봤겠죠. 근데 그런 김만배가 유동규를 거분이라고 한다? 웃기는 이야기고요.
작년 10월에 남욱은 미국에서 귀국하면서부터 일관되게 천하동인 1호는 김만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김만배한테 들었다. 그는 또 그분이 누구인지는 당사자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며 김만배가 평소 자신보다 동생인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없고, 유동규도 남 변호사의 이재명 시장 측 지분 발언에 대해 죄를 지었으면 다 밝혀질 것이다. 흔적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전화를 받고 메모를 했는데, 남욱이 네가 천하동인 1호는 내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라고 작년 10월에 미국에서 이제 있을 때 전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동인 5 소유주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1호 소유주가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욱이라고 검찰에 진술해 달라고 김만배가 해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 대장동 공판에서 김만배가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 일부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 천하동인 1호 실소유주가 김씨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주목하며 이제서 그분이 누군지 찾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천하동인 1호가 김만배가 주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곳곳에 나오는데, 2020년 10월 30일 정영학이 녹취록에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천하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들이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지난 10월에는 김만배가 남욱에게 전화를 한 것도 이거를 부정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김씨는 남욱에게 천하동인 1호가 김만배 것이라고 진술하면 이 정영학의 녹취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검찰은 지난 금요일 남욱이 공판에서 이 김만배가 지분까지 다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이재명 지분이라고 말한 내용의 진위를 조사하고 있고, 정영학이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검찰하고 하도 엮여서 지금 오리발을 아직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 3호 배당금 합계가 4,040억의 약 50%인 1,987억,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규 불러서 이 일을 추궁했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김만배가 다른 사람의 거를 차명으로 이렇게 해두고 있는데, 김만배는 천하동인 1호는 화천대유 운영비와 직원 퇴직금 등 공동경비를 지출하기 위해 내 명의로 한 거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인 게, 지금 전체 수익이 1조고 그중에 2천억은 성남시에 주고 이 땅 팔은 돈 말고 직접 시행해서 들어온 수입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비용을 다 털고 최종적으로 남은 게 5, 6천억일 거라고 보는데, 무슨 놈의 비용을 여기서 턴단 말입니까? 자, 검찰은 일주 남은 김용 구속 기한에 지금 이재명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쪽으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김이 빠르게 정치 자금을 수수했고 이것이 이제 선거에 얼마나 쓰여졌느냐 이걸 갖다가 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재명 연관성을 가지고 이제 입증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대장동을 90% 묻고 대선 자금은 10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닫은 김용의 검찰이 이제 네 문제라기보다는 이재명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내놔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이제 김남욱은 입을 열었고 유동규는 남욱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고, 자, 정영학은 지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스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을 거고,
자, 김만배는 이제 지가 이 일을 이재명을 대신해서 기획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스토리가 어떻게 더 전개될지 4부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